했죠? 144페이지까지 했네. 센터핀 수립법 했군요. 센터핀이 얼마나 뻑뻑할 수도 있고 헐거울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실습 시간에 적당한 굵기로 선택하는 거, 끊는 거 뭐 해볼 겁니다. 다음 145페이지 보니까 댐퍼 스프링 교체법 그랬거든요. 댐퍼 스프링. 댐퍼를 보시면 스프링이 힘이 없으면 얘 어떻게 될까? 스프링이 없으면 가서 편을 눌러주는 힘이 없어서 지음이 안 되고, 스프링이 약하면 소리가 편에 단듯 눌러주는 힘이 없으니까 울리는 듯 여운이 납니다. 그래서 스프링의 탄력을 우리가 강도를 맞춰줘야 되느라고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강하게 약하게 조정을 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자, 얘가 어떻게 됐다? 교체할 일이 생겼어요. 이 댐퍼 레버 스프링은 플랜지가 꽂아져 있어요. 플랜지가. 근데 바트 스프링 우리 생각납니까? 바트 스프링. 어떻게 이걸 교환했더라? 끊어버리고 실을 끊어서 파버리고 거기다가 이쑤시개로라도 이렇게 메워서 교체됐죠. 마찬가지인데 얘는 여기서 직접 이렇게 끊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어디에가 있다? 댐퍼 플랜지에다가 실로 관통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얘를 끊고 빼고 하고 싶으면 당연히 플랜지를 어째야 돼? 빼서 댐퍼 플랜지만 들고서 얘를 교환할 거다. 얘를 교환해야 되니까 여기서 끊고 이쑤시개를 꽂아 놓고 똑같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얘를 빼야 돼. 그죠? 어떻게 뺄까요? 센터핀을 빼야 되겠죠. 빼는 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놓고서. 놓고서. 자, 위에 있는 그림, 144페이지 그림. C 위에 그림, C가 뭐예요? 구멍이 뚫린 빈 공간이 있는 단단한 목재. 덩어리가 있는 거겠죠. 거기 위에다가 얘를 올려놓고 위에서 탕탕탕 때리는데 얼마나 때려? 요만큼이 얼마? 1mm만 빠져나오는 상태에서 잡아 뽑아야 된다. 뭐 하려고? 흔들흔들 크게 뚫려지지 않게 하려고. 그죠? 그 작업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거 그래서 지금 그 종이 만약에 그게 없을 때 제가 여기 보면 이거 우리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뭐 했었다? 현갈 때 써야 돼. 그러느라 여기 보니까 빈 공간이 있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툭툭 때리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되니까 너무 번거롭고 싫어 그러면 어떨 수 있어? 통째로 바꿔. 플랜지째 바꿔버릴 수도 있고, 플랜지 사가지고 또 여기 꽂으면 센터핀 넣어야 돼. 그죠? 그래서 아예 이것째 바꿔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제일 편하겠네요. 네, 근데 하나 주의할 일이 생겨요. 이 길이도 댐퍼 레버의 길이 자체도 어떻더라? 이렇게 지금 사이즈가 틀리죠. 높이가 다르니까. 그래서 꼭 이런 같은 사이즈의 것을 골라야 될 거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 특히 주의할 일은 댐퍼 레버 스프링은 고음부하고 저음부하고 이 스프링의 두께가 어떨까? 달라요. 굵기가. 그래서 이것만 해도 벌써 어때요? 훨씬 가느다랗잖아요? 적고. 그래서 이런 데다가 또 꽂으려면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굵기나 사이즈 또는 두께 이런 걸 꼭 같은 걸로 구입해야 된다.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댐퍼 쪽은. 예. 그 다음에 댐퍼 레버 크로스 어떡하자? 어떡하자고 그랬어요? 배웠죠 우리? 어떡하자? 댐퍼 레버 크로스 떼어버리고, 만약 여기가 이제 뭐가 다니까 댐퍼 스푼이 노냥 밀어댄단 말이에요. 밀어대니까 동그랗게 여기만 달아버려. 그러면 어떨까요?
어떨까? 이 소리 나나 안 나나 보세요. 이렇게 탁탁탁탁 말 밟고 소리가 나요. 어떡하죠? 떼어버리고 이렇게 된 사이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천을 뭐 30cm 또는 한마, 반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런 모양새로 잘라서 붙여야죠. 어딜만? 위 아래만 붙여라. 여기는 어떡하죠? 이렇게 공간이 보이나요? 네, 공간이 있도록 해주자. 자, 버튼 수리법. 레귤레이팅 나사 드라이브를 돌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레귤레이팅 나사가 이렇게 꽂아져 있어서 버튼을 돌리고 내리고 해야 돼. 그런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걸 억지로 돌리다가는 어떨 수 있다? 부러져 버려. 수리법. 어떡하죠? 자, 위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얘를 이제 밑에 거를 빼줘야 되니까 이걸 신경질을 하다 보면 열의 아홉은 이만큼 커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커져버려. 그러면 다른 나사를 꽂아줘도 훌렁훌렁. 어떡하죠? 메우자. 뭘로? 나무. 주로 이거 썼습니다. 뭐예요? 샹크. 근데 아무리 넓어도 지금 이렇게까지 넓진 않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나무로 메워서 힘을 받으려면 또 최소한 이만큼은 돼야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 좀 뚫어야죠. 뭘로 뚫어? 드릴로. 똑같이 뚫어요? 크게 뚫어요? 그렇지. 이거보다 오히려 조금 적은 듯이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본드 잘 발라서 가만히 밀어 넣죠. 그리고 위에서 끊어버려야 되겠지. 이게 뭐예요? 수리하는 방법이에요. 해줄까요 말까요? 응? 부러뜨려야 돼? 안 부러뜨려야 돼? 안 부러뜨려야 된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뭐였어요? 레귤레이팅 나사 드라이버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자? 어? 레귤레이팅 나사 드라이버를 사용하려면 세워서 꽂는 거예요. 자, 여기 레귤레이팅이라고 합시다. 여기 가서 해머 레일과 바로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꽂긴 꽂되 반드시 어떻게 하라? 세워라. 세워라. 그리고 너무 깊숙이 꽂지 말고 또 이렇게 돌려봅니다. 안 돌아가려고 그래 뻑뻑해서. 너 돌아가야지 하고 퍽 돌리다가는 그 나사가 다 부식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부러뜨리게 됩니다. 어떡하죠? 살살 돌리죠. 안 돌아가. 어떡할까? 윤활유. 네. 윤활유 뭐 있어요? MD, 어? 그래서 돌아가게 하고 우리요 저기 저 페달 조정하느라고 나비너트 줘야 됩니다. 근데 억지로 그 막 부식이 돼 있고 녹이 슬어 있고 막 꽉 끼어 있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걸 억지로 돌리다가는 어떨 수 있어? 진짜 부러진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할까? 윤활유 처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요 잡음 나는데도 칙칙 뿌려야 될 일이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뭐 안병 통치해야 돼. 반드시 여러분 조일 가방에는 뭐가 있어야 돼?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건반이에요. 건반은 자 1번서부터 88번까지 건반의 그 굴절 상태가 어떻다? 똑같다? 다르다. 다 틀리다. 그래서 고음부는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휘었고 저음부는 반대쪽으로 휘어 있어요. 근데 이 옆에 건반도 똑같이 이만큼 휘었냐? 아니고 점점 굴절이 더 세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한 건반은 고쳐서 쓸 수밖에 없다. 맞추려면 그야말로 훨씬 더 큰 희생을 해야 돼. 맞추려면 이제 매겨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건반 보겠습니다. 흑백건 수리, 낡은 상하, 아크릴 이런 걸 이제 떼어내야 돼. 자, 상하 건반 어때요? 촉감은 좋고 터치도 좋지만 나쁜 점도 있죠. 누렇게 변하고 또 잘 떨어져 버리고 또는 열에 약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더는 쓸 수 없어서 상하 건반을 떼어내고 대개는 이제 뭘 해요? 아크릴로 바꿔 끼울 것이다. 자, 상하 건반 떼는 법. 물을 충분히 적신 미지근 뜨뜻한 물을 적실수록 좋아요. 타월을 꽉 짜서 그거를 이 건반 위에 올려놓고 대리미로 약간 가열을 해야 돼. 그럼 뜨뜻해지면 그때 그 상하의 그 속에 있는 이 악효나 목본드가 녹아서
그걸 좀 녹인 다음에 구두칼로 깨끗이 떼어내야 돼. 상하건반 띄는 거 뭐요? 열을 가한 다리미를 올려놓고 떼. 열을 가한 다리. 근데 여기 있는 이런 아크릴 같은 건반은 열을 가하면 올려놓으면 다 위에 녹아버려서 안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냥 구두칼로 띄게 됩니다. 구두칼. 자, 상하 건반이 이게 누렇게 이 아크릴 건반이 더럽고 지저분해져 있고 떨어져 있고 덜렁덜렁하고. 그러면 이걸 떼어내야 돼. 구두칼로 반대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아주 쭉 밀어내면 어떨까요? 뚝뚝뚝 일어나면서 쭉 밀어내. 구두칼로 떼어낸다. 그래서 우리 필수적으로 구두칼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은 내가 이 얘기를 조금 망설여져요. 하면은 영창을 갈 일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 작업하는 걸 보니까 이 건반이 어차피 이제 떼어내버리는 건 새로 쓰지는 않게 되죠. 왜? 워낙에 우리 한 대 분이 한 10,000 얼마쯤 하는 또 연가 기왕이면 또 새 걸로 싹 바꿔야지 썼던 이 건반을 또 쓰지는 않아요. 이런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덜어 쓰려면 이걸 이렇게 잘 떼어서 이걸 또 글쎄 재생할 수는 있으려나? 쓰겠다면 모르겠지만 대개는 이거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래 우리는 구두칼로 우리 구두칼로 떼어라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요즘 말하는 그 드릴처럼 원풍기, 열풍기 이렇게 켜니까 바람이 확 나오는 거 보여드릴까? 그래서 제가 하나를 사려기도 했는데 뭡니까? 이걸 이렇게 켜면 그 열이 막 이거 진짜 굉장히 조정하게 돼 있죠. 다 틀어놓았을 때 굉장한 열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나 이걸? 세션으로 쓰겠네. 네, 열풍기, 온풍기. 네. 얘를 이렇게 가서 대면요. 얘가 견뎌내지를 못하고 쭉 일어나요. 근데 그 뭐냐면 우리 밥을 튀기면 이렇게 그 쌀튀김 아니 이렇게 동그랗게 뭐라 그래? 뻥튀기. 그것처럼 푹 부풀어 일어나. 그러면서 깨끗하게 떨어져. 이걸로 이렇게 열을 취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은 수업 시간에 구두칼로 떼어라 소리가 좀 안 나와. 그거 너무 작업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떨어져 버려. 이거는 이제 우리 이렇게 떼려면은 사실은 구두칼로 이렇게 떼다 보면은 아차하다가는 이제 잘못하면 이 나무 결도 같이 붙어 나오고 뭐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또 거기 찌꺼기들 다 깨끗하게 해야 되고 표면을 좀 반듯하게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처리를 하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로 하니까 그냥 깨끗하게 일어나 버리는 거야. 뜨거운 열이 나. 뜨겁죠. 뜨거워요. 그래서 손 댈 수도 없어 그냥. 드라이는 조금 약해. 안 돼. 드라이로는 힘이 안 되는데 이런 온풍기로 하니까 그냥 후룩 일어나 버려. 그럼 그때 해머 그거 할 때도 이걸로 하면 녹겠네. 근데 안 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반을 다 깨끗이 떼어버리면 이제 붙여야 되겠죠. 자, 아크릴 건반을 떼어보시면 건반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걸 내가 툭툭툭 떼어서 만드는데 자 붙여보겠습니다. 뭘로 붙일까? 나무 못 보는 데. 우리 매사 모두 다 못 본드야. 붙여야 될 때는. 근데 이 아크릴은 못 본드를 미끄러져요. 아크릴 본드, 아크릴 접착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반을 한 대 사신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한 대분이야. 이렇게 돼 있어야 만 얼마일 거예요. 그래서 한 대를 쫙 파고 뼈리면 어떻게 돼? 그야말로 새 피워놓은 기분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같은 모양색 원하는 사이즈로 또 끊어서 써야 되지. 끊어서. 근데 각 금반마다 어때요? 사이즈 모양새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양 거기다가 이제 붙이겠죠. 무엇을? 아크릴 접착제로. 그러면 이 아크릴 접착제를 사실 여기다 발라보면 이 아크릴을 녹이는 작용을 하더라고요. 녹이는 거. 그래서 제법 아차 이렇게 손에 만져버리면 이 위 표면까지도 예. 상해버리고.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아크릴 접착제를 잘 붙여서 건반에다가 붙이면 잘 붙어요. 그러니까 상하 건반 떼는 법 알아야 되시고, 또 붙일 때는 아크릴 붙일 때는 뭘로 하신다? 아크릴 접착제. 그래서 이걸 사실 때는 반드시 모두 같이 아크릴 접착제 같이 사시는 거예요. 상하 건반 표백법이 있군요. 표백. 이렇게 변한 상하 건반을 하얗게 하자. 자, 뭡니까? 표백제, 과산화수소 또는 뭐라고 그래? 우리 전에는 옥시풀 그랬었는데 지금은 과산화수소 다 그러거든요. 과산화수소 뭐예요? 과산화수소 뭡니까? 과산화수소가 뭐 하는 거예요? 표백제 또 아니 삼촌 살균 작용. 예, 그거잖아요. 이게 표백도 되나? 표백.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햇볕이 좋은 날, 좋은 붓으로 쭉 한두 적시고 바르고 말리고 한 서너 차례 하면 하얗게 표백이 됩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상하 건반 표백은 어떻게 합니까? 뭘로? 뭐 과산화수소로 한다. 또는 뭐 알코올로 한다. 또 뭐 어쩐다 했나. 반드시 뭐 소금으로 담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과산화수소를. 흑건은 위에 이제 이렇게 세크라이트나 나무 목단 이런 걸 그냥 바로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자, 가보면 이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세 자리에다 그 자리 깨끗하게 제거하고 접착제 제거한 다음에 이거 붙여봐주면 된다. 이거 돼지본드도 써요. 목본드 쓰시고. 네. 자, 또 보시면 건반이 부러졌구나. 자, 다른 건 다 교체해버리면 좋지만 건반은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된다. 부러졌어요. 어디가 부러지기 쉽다. 건반을 보시면 되게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 그리고 또 여기가 뚫어져 있구나. 그래서 그걸 또 보강하느라고도 건반 버튼도 달려 있구나. 그죠? 그래도 부러진다면 어디가? 이 부분이 이렇게 부러진다. 되게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가 부러집니다. 어떡할까요? 건반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러져 있어. 그러면 남으니까 어떡하면 돼? 목본드 붙여야 되죠. 자, 붙입니다. 목본드를 붙이고도 사실은 힘이 못 받아요. 그리고 또 굴절 상태가 또 어때요? 다 틀리거든.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붙였으면 되겠지 하지만 꼭 확인해 봐야 돼. 조금만 틀어져 있어도 이게 옆에 동작하고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되,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도 여기를 이렇게 도려내야 돼. 이렇게 도려내고. 그래서 중국 가게나 이런 가보시면 이제 건반을 열심히 구두칼로 이렇게 따고 있는 모습 많이 봐요. 그리고 이제 같은 재질의 나무, 근데 나무를 또 여기다 얹어야 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훨씬 더 힘을 받죠. 그래서 건반이 부러졌다 하면은 꼭 붙여졌을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한번 골탕 먹은 일이 있어요. 자기네 딸이 언니네 집에 안 쓰느라고 창고에 넣어뒀던 피아노를 우리 애가 이제 학교 가니까 얻어다가 이제 쓰려는데 너무 엉망이니까 조율을 해달라고 조율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엉망이야. 막 템포도 다 쥐가 먹었고 뭐 난리지만 에이 할 수 없이 내가 갔던 길이니까 하고 하는데 여기쯤인데요. 이렇게 하면 어때야 돼요? 이렇게 탁 때리는 감각이 또 우리 손끝도 어때야 돼요? 이렇게 야무지게 뭐가 탁 때리는 이 감각이 있거든. 근데 소리가 탁 때리지 않고 그냥 푸석해요. 때리는 힘이 없어. 약해. 우리가 가기는 가고 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럼 타연력이 약하다? 오케이. 캡스톤 조정이 잘못됐나? 레드후가 잘못됐나? 다 살펴봐도 상관은 없는데 괜찮은데 뭔가가 때리는 게 부족해. 힘이 없어. 뭐야? 정말이지 한동안을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이렇게 보니까 짜증이 나서 얘를 꺼내봤어. 그랬더니 요 부분만 살짝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할 때는 아무 지장은 없는 거야. 그래도 이 때리는 힘이 여기서 이걸 중심으로 턱 이렇게 받쳐 이런 힘이 이걸 턱 하면 이게 탁 올라가는 힘이 약간. 그래서 반드시 이런 데가 떨어졌나 잘라져 있나 약간 흠이가 있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금방. 저기서 파가지고 다시 메워놔야 돼. 그럴 정도는 아니지 이제. 요렇게 이제 살짝 금이가 있거나 이게 이제 떨어진 듯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목본도 이제 사이에다가 목본도를 잘 발라놓고 꽉 눌러주고 더 하고 싶으면 뭐 고무줄로라도 칭칭 감아놓고.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핀이라든지 그런 거 들어가면 또 무게가 때문에 안 안 되고. 되니까 또 당연히 나중에 풀러줘야 되고. 어떤 경우도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딱 붙여야 될 지점은 아니고 여건은 안 되는데 그럴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살살 금이 간 듯해서 잘 발라줬으면 아무래도 내가 이 고무줄로라도 칭칭 어때야 돼. 감아놓고 더 접착이 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한 번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냥 가다란 실 옆에 이렇게 둘렀을 때 동작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은 얇게 그냥 쫙 감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꽂아서 만약에 동작이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쫙 좀 힘줘서 감아놓고 다음번 왔을 때 내가 끊어줘야지 할 때도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어떤 중고 가게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니까 이렇게 끊어졌는데 이렇게 붙이고서 이걸 판 작업이 사실 또 성가시죠. 그러니까 얇다란 아이들 책받침을 그냥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어. 좀 힘을 받기는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바람직한 뭐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동작에 지장이 없으면 그것도 뭐 오히려 더 힘을 받겠다 싶어요. 그래? 그래서 건반 부러졌을 때 만약에 근데 붙일 수도 없는 상황이야. 또는 애들이 갖고 놀다가 없애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지 이제. 그럴 때는 주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로 지금 이런 우리들 체제는 대리점을 통해서 공장에다 이렇게 뭐를 만들어 주세요, 뭐 주문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게 갔을 때 얘를 그냥 얘만 하나만 보내면 다시 만들 때 절대로 그 굴절을 똑같다고 보장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찌해야 돼? 양쪽 거를 같이 보내야 동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부싱 크로스 교환법 그랬구나. 자, 건반을 보시면 이제 15년, 20년 된 피아노 예사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피아노 수명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굴절 여기 밸런스 핀에도 부싱 크로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굴절 상태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 쪽 마찰이 더 심할까? 이쪽이 더 심해요. 그래서 달아도 이쪽이 먼저 달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 이쪽이 더 마모가 됐어요. 부싱이 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수평이 안 맞아질 수 있어요.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건 어때야 돼? 얘를 떼어버리고 새로 붙인다든지. 또는 오래된 피아노 보세요. 밸런스 핀이 다 뜬 그 부분만 이 폭이 지금 거의 좀 이 부싱 크로스가 붙어있는 폭은 거의 10mm죠. 10mm쯤 되겠죠. 거기에 가운데 부분만 2, 3mm쯤 밸런스 핀이 닿는 이 핀이 닿는 이 부분만 어떻게 돼? 달아서 더 심해지면 끊어져 있어요. 양쪽만 붙어 있고 가운데는 부싱이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끊어져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겠죠. 수평이 이렇게 됐다가 또 움직일 때마다 끼걱끼걱 소리 나고 어떻게 해야 돼? 새로 띄워버리고 붙여야 되겠죠. 붙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밸런스 핀을 붙이려니까 뭐가 필요해? 부싱 크로스. 이거는 자 부싱 크로스인데 좀 보십시오. 폭이 어때요? 이거는 5, 6mm 폭이 얘는
90mm는 어디 거? 저 이걸 뭐라 그래요? 키 부식, 건반 부식 내피란 거. 5, 6mm는 센터핀 부식. 이걸 알고 골라야 될 문제가 굉장히 나와요. 네? 5, 6mm냐, 90mm냐. 자, 10mm 두께 폭의 밸런스 부싱 크로스를 지금 그림처럼, 물론 있는 이 부싱 크로스는 기존에 있는 건 어째야 돼? 깨끗이 떼어내야 돼요. 잘 안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접착제를 띈다. 어떻게 하죠? 열을 가한다? 또 수증기 분사 그랬잖아. 한 얘기. 수증기를 분사시켜서 물기를 좀 주면 핀셋으로 잡아 뜯어져. 그런 다음에 자, 끝을 좀 뾰족하게 잘랐군요. 그런 거를 지금 양쪽에서 양쪽에서 지금 잡아 뽑은 거예요. 그리고 다번에 지금 양쪽에서 끼워 넣었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런 치구를 이용해서 양쪽에 붙으면 딱 꽂아 넣는 거죠. 이렇게 뭐 하려고? 잘 양쪽에 붙으라. 이런 상태에서 벌어져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꽂아진 채로 얘를 넣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렇게 꽂아져 있으면 이제 끊기가 어때요? 딱 끊어주기가 이렇게 꽂아져 있어 쫙 꽂아놨으니까 끊기가 쉽게 되죠. 그래서 이 모양새대로 해서 잘 드는 칼로 쫙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지금 부싱 크로스를 교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피아노의 그 감각이 어떨까요? 새 피아노 같은 그런 감각이 생겨요. 부싱을 교환해주면. 자, 아래 거는 프론트 핀도 부싱이 어떻다? 마모가 된다. 자, 여기가 얼마만 있자고 그랬어요? 0.2mm만. 근데 이제 이 피아노만 해도 헐렁헐렁 많이 2mm까지 움직여요.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지금 넓어진 거예요. 좁으면 어떻게 해야 돼? 좁으면 넓혀줘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어? 키플라이로 찝으면 되지만 그거 자꾸 찝어대니까 이게 헐렁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사실은 좀 조금 바늘로 콕콕 꾸질러 보면 이 부싱이 좀 살아날 수도 있어요. 알아요. 또는 수증기를 살짝 좀 분사하는 듯하게 습기를 주면 또 부풀릴 수도 있고. 그런데 경우 따라서는 이제 더 해상이 안 돼, 떨어져 버리고 없어, 어쩌고 너무 얇다졌어 그러면 새 걸로 교환하게 되겠죠. 자, 부싱 크로스 몇 미리 폭? 10mm. 10mm 폭짜리를 자 깨끗하게 떼어버린 상태에서 넣어서 붙여야 되는데 얼마만 들어가게 하느냐, 얼마만 들어가게. 건반이 지금 이렇게 있구나. 여기 3mm만 들어가요. 이쪽으로도 3mm만 이렇게. 이게 시험도 나오더군요. 이렇게. 얼마만? 3mm만 들어가게. 더 깊숙이 쑥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마찰이 심하고 건반 오르내리미가 쉽지 않다. 3mm만 들어가게 하자. 그렇게 해서 양쪽에다 지금 부싱 크로스를 양쪽으로 붙여놓고 여기서도 또 잘 붙을 수 있도록 지금 이런 모양새 뭐 만들어도 돼요. 진짜 이렇게 이런 모양새로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거기다가 딱 꽂으면 잘 붙겠죠. 그런 다음에는 또 칼로 잘라내기도 쉽게 하게 모양새 이렇게 잘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딱딱 꽂아서 최소한 20-30분씩은 마르게 붙으면 예쁘게 떼어낼 수 있다. 부싱. 그래서 건반은 꼭 수리를 하자. 그 다음 페이지에 휘어진 건반 보겠습니다. 건반이 휘었구나. 건반은 정상적으로 상하 운동만 하고 옆에 조금이라도 서로 휘어있으면 옆에 건반에 닿아서 동작을 못하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휘인 건반을 좀 틀어지게 바로 잡으려면 어떡하죠? 열을 가한다. 열을 가한다. 등공예 하는 집에 가봤어요. 등공예. 등나무 만드는 집. 등나무로 그 가구 만드는. 램프 불에 막 불이 확 오르면 둥그런 이런 거를 이렇게 불에다 쏘이면 뜨끈해지면
어떤 치고에다 대고 동그랗게 이렇게 하면 마음대로 나무가 휘어요. 어? 기역자로도 휠 수 있고 이렇게 다 휘고. 저는 우리 아웃림 만드는 것도 다 그런 나무가 휠 수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휨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뭘 한다? 열을 가한다. 열을 가한다. 접착제를 떼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떼어낸다. 수증기 분사. 예? 시험 문제에서 수리하는 부분이 10문제 이상 나와요. 그럴 때 뭘 떼어낸다 그러려면 수증기 분사. 휨 걸 바로 잡으려면 열을 가한다. 페달 보겠습니다. 페달. 페달은 자 우리가 지금 일단 볼게요. 자 페달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페달 볼트가 꽂아져 있고 여기에 뭘 꽂은 거예요? 댐퍼 페달 레버를 꽂아서 나비 너트로 조여놨죠? 네. Right. 자 댐퍼가 안 뜬다. 댐퍼 페달 밟으면 얼마 떠라? 댐퍼 페달을 밟으면 댐퍼 얼마 떠야 됩니까? 건반 들어가는. 어? 건반이 들어가는. 건반 들어간 만큼 떠야 돼? 건반 눌렀을 때 템퍼가 뜨느냐고. 어라이. 예. 나오네 답이. 자, 페달 끄면 템퍼가 뜨면 돼. 그러니까 2mm 이상 떴으면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건 어때야 돼? 건반 하나 눌러서 뜨는 만큼 템퍼 페달 밟아서 떠야 되죠. 더 뜨게 덜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비 너트를 조인다. 조이고 풀고. 자, 그럴 때 얘기입니다. 나비 너트를 조이니까 뭐가 돌아가야 돼? 뭐만 돌아가야 돼? 나비 너트. 그야말로 나비 너트만 돌아가면서 얘를 이렇게 짧게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이렇게 돌려보면 어떨 수 있다. 밑에까지 돌아가. 그 볼트째 같이 돌아가는 얘가 거의 60%. 같이 돌아가 버려. 그럼 아무리 조이고 있어도 똑같은 위치잖아. 이상하다. 저 나면 너도 조이면 돼 하고 이렇게 그냥 억지로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봐. 꼭 파판 뛰기가 싫어서. 그러고는 이렇게 보면은 똑같아. 이상하다 하고 보면 또 보니까 같이 돌아간다. 어떡할까요? 밑에 응?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돌아가고 있어. 너 잡고 같이. 이제 잡고. 돌려. 예. 좋아요. 펜치로 잡고. 이걸 잡고 손으로 아니요, 펜치로 되고. 뭘로? 어제 저도 해봤어요. 해봤어요? 혼났어요. 그게 뭘로 잡아야 돼? 펜치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걸 안 가져왔네. 자, 손으로 잡고 돌린다. 안 돼. 그러면 다 이게 잡히면 근데 다 그냥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뭘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흔히들 이 레디오 벤치 있어. 레디오 벤치를 잡고 돌려도 그냥 안 되기가 예사야. 그래서 뭘 꽉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바이스 플라이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요. 바이스 플라이어로 그걸 꽉 밑에 볼트를 물고 그걸 돌리셔야 돼요. 이럴 일들이 진짜 허다히 많이 있어요. 바이스 플라이어로. 시험장에 가면 소위 이제 이런 낡은 피아노로 갖다 놓지는 않아요. 새 피아노예요. 그래도 같이 돌아가는 게가 허다히 있어요. 근데 왜 그걸 같이 돌게 여기 밑에다가 좀 나사를 모든 나사를 딱 조여가지고 하면 될 텐데.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밑에다가 밑에. 이게 밑에 이게 해가지고 저는 그 어저께 나를 딱 보여. 어제 저기 고무바퀴 끼워가지고 했는데요. 그걸 좀 그렇게 이거 자체 볼트 자체가 지금 아래는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만 돼 있어야 돼. 예. 안 그러면 제 생각할 때 그 여기다가 여기를 안 움직이게 하려면 안 움직이게 해놓으면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안 움직일까? 그 밑에다가 지금 여기다? 그렇죠. 여기다? 나사를 끼워가지고 하면 안 움직이거든요. 아니 그거 여기다? 자체로는 안 되고. 자, 그래서 얘가 돌릴 때 여기까지 같이 돌아간 거는 꼭 여기서 바이스를 어쨌든 바이스 플라이어로 꽉 물고 돌려야 된다 이거죠. 자, 또 페달 쪽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나 봅시다. 페달 쪽에서는 페달을 받다 보니까 브레이크 히트로 고정시키고 턱에 모기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밟으면 스프링의 힘으로 여기가 내려가고 이쪽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프링이니까 어떨 수 있어? 깨끗 하고 자국 나요. 어떡할까? WD. 네. 또는 그 사이에다가 이런 부싱 크로스를 이렇게 감아 놔줘도 자국이 안 나시고
또 보시면 여기 있는 펀칭들이 없어도 어때요? 펀칭이 없어도 드글드글 소리 나고 고무 바킹 없어도 소리 나고 또 보시면 어디가 있냐면요. 제가 어느 교회였어요. 제가 그 교회를 피아노가 25대 있었어요. 1학년 반, 2학년 반, 3학년 반, 청년부, 무원부, 2층, 3층 건물이었네요. 그래서 거기를 내가 한 1년 동안은 이 교회 모든 피아노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가든 한 달에 한 번을 가든 2번을 가든 책임지고 좋은 상태가 되도록 할게요 하고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정말로 또 평일에는 내가 갈 수 없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또 예배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꼭 토요일뿐이야. 토요일 날만 가는데 가서도 이제 각 방마다인데 매주 가면서 하루에 2-3대씩을 했어요. 만져줘야 돼. 너무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그러느라고 하는데 5학년 반인데 5학년 나이가 남자아이가 반주를 한 나이야. 근데 조율을 이제 피아노를 자기네 거 이제 만지는 순서가 됐다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페달 밟으면 끽끽 소리가 나요. 그래? 보자. 그리고는 모든 이런 원인들을 다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그리고 할 수 없이 이제 할 수 없어. 어떻게 이제 빼봐야 되죠? 빼봅니다. 액션을 빼서 이렇게 빼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페달을 밟으면 큰일 났다.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이게 뭐죠? 네, 페달. 로드. 로드. 로드를 꽂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들어지는 거죠.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느라고 이 로드의 봉이 밑으로 쭉 레버 사이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이렇게 걸려져 있지는 않겠죠.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놨어? 중간중간에다 여기 꽂아놨다. 그래가지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끼익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때 처음 봤어. 어떡할까? 어? 무조건 칙이야, 칙. 에? WD 칙칙칙 뿌리고 나서 움직이니까 어때요? 아무 소리가 안 나. 나무에 묻어도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잡음이 어디서 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머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끼우기는 꽤 귀찮은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턴바클 잘 빠지고 없다 그랬었죠. 그런 거 항상 부품을 잘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현수리가 나와요. 154페이지. 자, 필기 보세요. 필기 어저께 해머 교환 밑에 장연하게 나와요. 장연하게. 현을 끊어줬습니다. 현이 끊어졌으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어떻게 한다? 액션을 내리고. 네, 끊어진 현을 일단 제거를 해야 되죠. 현 가는 걸 보신 분 하나도 안 보셨어요? 못 봤어. 내가 오면 항상 현을 갈아대는데 못 보시는구나. 자, 끊어진 현을 빼버리고 새 현을 갈아 끼우려면 반드시 준비할 게 뭐예요? 현. 어떤 현? 같은 굵기. 자, 보겠습니다. 여기 몇 번 선? 13번. 오케이. 굵기가 다 달라야 되죠? 그래서 13번. 그 다음에 13반, 14, 14반. 이 보편적인 거예요. 이런 U3, 이 131 높이. 근데 이렇게 요즘 피아노들 어때요? 조금 더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굵기가 더 이쪽으로 여기 이거보다는 한 치수씩 좀 가는 현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피아노면은 어디가 써져 있다? 이 브릿지 밑에가 13이군요. 13반, 14, 14반 이렇게 써줬군요. 그래서 써진 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현을 준비해야 됩니다.
현을 준비하셔서. 그런데 이제 그러느라고 여러분들 준비하는 현이 몇 번 선 준비해야 돼? 어떤 데가 끊어져 있을지 모르니까 굵기를 다 준비하자. 그래서 되게 10m 단위로 팔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아놓고 있으니까 훨씬 편하다 얘기 보여드렸던가요? 네. 있는데 주의할 사항이 보겠네요. 자, 실 장갑을 끼고 한다. 읽어보겠습니다. 조일핀 높이를 다른 핀과 같이 고르고 3과 1분의 1을 돌려. 몇 바퀴 더 감겨 있는 거예요? 세 바퀴 반 감겨. 저 독일형 보면 4바퀴씩 감겨 있어. 그러니까 3바퀴 반, 4바퀴 감아놔야 돼. 좋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만큼 이제 현을 끊어서 여기다 이제 감아야 되는데 이 3바퀴 반 감는 것에 해당하는 길이가 얼마냐면 65mm입니다. 써졌나요? 자, 절단할 때는 감길 조일핀에서 얼마 길게? 65mm. 시험에 문제 나와. 65mm 긴 듯이 잘라야 돼. 너무 길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 3바퀴만, 4바퀴가 아니라 5, 6바퀴 감아야 돼. 너무 짧으면 2바퀴뿐이 안 감겨. 그러면 조율이 안 돼. 그래서 꼭 65mm 길게 잘라야 돼. 나중에 실습 때는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중요한 거는 3바퀴 반을 감아놓고, 자, 조일핀이 이렇게 박혀 있을 때 3바퀴가 어때야 될까요? 이렇게 벌어지면 되게 안 돼. 고르게. 쫙 붙어야 되겠죠? 조일핀을 꽉 감겨야 되겠죠? 이렇게 감겨서 3바퀴 감긴 현이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내려오는데 여기가 얼마쯤? 3mm 여유가 있게 해라. 3mm. 그래서 공간이 꼭 3mm쯤 있게 감겨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조일핀을 제거를 한 조일핀을 그 자리에서 그냥 꽂아서 감으면 3mm 여유가 없게까지 감아줘도 안 감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은 빼야 돼. 그래서 3바퀴 반쯤은 빼놓고 핀을 꽂아서 3바퀴 감으면 얼마 남아? 3mm 남도록 하자. 3mm 남도록. 자, 이건 꼭 상식으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새 현은 늘어나기 쉬우니까 눌러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30cm보다 더 처진 피아노는 장력의 변화가 심해지니까 당겨놔도 어떤다? 늘어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떡한다? 2번, 3번씩 조율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하물며 새 현은 어땠을까? 가만히 당겨서 놔놓으면 이거 내일 모레쯤 보면 맥놀이 없게 해놨던 음이 띠리리리리 이렇게 생겨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때야 돼? 또 당기고 또 감아줘야 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새 감아주고 내일 가서 또 감고 다음날 가서 또 손보기는 또 가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미리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눌러줘라. 자, 무슨 말? 현을 장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팽팽하게 감아 놓겠죠. 그런데 팽팽하게 놨어도 지금 어떤 음일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어느 정도까지 감으면서 이제 팽팽하게 할까 할 때 여기 이제 이렇게 엇갈리게 끼워 놓는 걸 뭐라 그랬어요? 현을 조일 베어링 브릿지 핀에다가 엇갈리게 끼워 넣죠. 사이드 베어링 하자 그랬죠. 이렇게 그렇게 꽂아 넣는데 놓고 이제 마저 팽팽하게 조이는데 어떤 사람은 팽팽하게 조이면서 끌어들여요. 얼마나 조일지 모르니까. 마냥 감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끊어뜨려요 또. 그러니까 팽팽한 정도까지 간 다음에는 음을 어느 정도일까 하고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튕겨보면서 마저 더 튕겨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뭐 하나 그러냐면 쉬핑한다. 쉬핑 뭐냐 용어가 시험에 나와. 쉬핑. 이게 세우는 소리 이런 표현인가 봐요. 쉬핑.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현은 기존이고 2개를 나눠서 해야 되니까 기존인 해놓은 거하고 이걸 같이 튕겨보면서 마저 당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팅팅. 쉬핑한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장연부는 어떨까요? 아직 액션도 없어. 장연은 해야 돼. 그러니까 다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띵 하고 튕기면서 음을 찾는 거야.
그 가라조이를 한다 그러더구만. 이렇게 짱짱 튕기면서라도 평평한 정도까지는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뭐 한다? 취핑한다. 그래서 지금 어지간히 음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장인이 끝났으니까 얘가 이제 그렇게 취핑을 해서라도 음을 만들어 놨지만 얘는 필시 어떡해요? 금방 쳐질 거거든. 그래서 아예 조율을 할 때 이제 현이 끊어진 걸 먼저 새로 바꿔 끼우고 나서 조율을 하겠죠. 우리는 이제 조율을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러느라고 조율을 할 때 만약에 이 도라고 합시다. 도면 아예 이 갈아놓은 현을 도로 만들지 말고 아예 도시압으로 끌어올려 버려. 응? 도시압으로. 그거 하나만. 응, 내가 갈아놓은 현만 도시압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차차차차 늘어나겠죠. 근데 그게 도시압이 도로 내려갈 때까지는 벌써 며칠은 걸리겠지. 아무리 지가 늘어난다 해도. 며칠 후까지 언제 기다려. 지금 이 피아노 상태는 제대로 또 해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도시압으로 올려놓은 현을 눌러줘라. 뭘로 누르고 싶어요? 뭘로 누르느냐 그럴 때 힘을 좀 받아야 되니까 되게 무슨 공구가 따로는 없어요. 그러면 뭘로 드라이버 괜찮겠나? 이럴 때 힘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꾹 눌러야 된다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상처나 큰일 나. 그래서 이런 드라이버를 하나 잡을 필요는 있어요. 이런 드라이버는 열 처리를 해서 대장감 보세요. 대장감. 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만들 때 빨갛게 달궈서 두드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식혀. 물에 칙 식혀. 뭐 하려고? 강도 높이려고. 또 빨갛게 달궈서 모양 더드려서 또 식혀. 이 처리를 하니까 그 쇠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드라이버 자체도 다 그런 열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얘가 그렇게 강하면 저 현을 다치니까 빨갛게 달궈서 물에 닦으면 더 강해져. 달궈서 그냥 자연적으로 식혀보세요. 어떻게 될까? 그 강도가 물러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힘은 있다. 그렇게 강도를 약하게 한 드라이버 끝으로 이렇게 누르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금 시원찮아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방금 가져왔는데 만든 거예요. 드라이버를 하나 잡았어요. 큰 드라이버는 또 안 돼. 현 간격이 3mm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사이즈면 돼요. 작은 드라이버. 끝은 필요 없어서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요렇게 휘었어요. 꼭 뭐 여기 이렇게 안 해도 돼. 여기서 기억자로만 휘어도 돼. 내가 몇 가지 있어. 이렇게. 그죠? 어떻게 하면 휠 수 있어? 응? 불로 달궈가지고. 불로 달궈졌을 때 약해지잖아. 그때 모양새를 만든다. 그렇고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거는 깜짝하게. 홈을 팠어. 홈을 파줬단 말이야. 갈았어요. 그러니까 이 면이 이제 훨씬 어때? 많죠? 그러니까 내가 누르고자 하는 것에 꽂아놓고 어떻게 하면 돼? 어때요? 안 보여요. 쑥쑥 들어가네. 어떻게 얼마나 위에서 크면 어떻게 어? 안 보여서. 안 보였어.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 현만 이렇게. 내가 누르고 아까 올려놨던 현을 어떻게 하는 거야? 꾹꾹 눌러주면 그렇게 가늘게 깎으셨어요? 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나.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무한테나 보여주진 않아요. 우리 학생들한테만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누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꾹 눌러주고 그렇다고 도시압이 도를 바로 내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율 시작하세요. 소리가 없어지지 않고 없다가 한 5분쯤 후에 꾹 한 번 누르고 또 하다가 50분, 10분 후에 꾹 한 서너 차례 해보세요. 도시압이 거의 도로 내려갈 만큼 낮아지고 늘어나. 이렇게 해놨으면 훨씬 더 이 현은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처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소원처럼 언젠가 연주자 콘서트 튜너가 됐어. 현이 끊어져 있어. 갈아줘야 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처리를 해야 돼.
자, 연주장에 조율을 하시는 분은 그날 연주회가 있을 때 어째야 될까? 항상 대기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가 있을 수 있냐면 실제로 연주하다가 형 끊어진 일도 있어요. 그러면 벼랑간에 막이 내려가고 누가 뛰어 올라가. 저기서 뛰어갈 때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럼 이분은 당연히 현을 갈아주고 얼른 어째야 돼. 이런 처리를 좀 해주는 게 그날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될 거다. 그럼 눌러주고 나면 그래도 며칠 되면 또 떨어지기는 하죠. 세연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새로 갈아놓은 현은 어떻다? 네. 다른 거보다는 변한다. 근데 이런 처리를 안 하면 형편이 없는 거고 이런 처리를 하면은 다른 거하고 거의 비슷해져요. 괜찮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작업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처리를 못하겠다. 아유 나 안 되겠는데 누르기 겁나는데 못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현을 갈았으니까 이 음은 어떨 것이다. 맞아. 어?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놓아야 어때요? 아 그렇구나 하고 알죠. 예, 어느 집에 내가 갔었는데 아유 선생님 안 오셔서 할 수 없이 어떤 분이 온다서 해달라 해서 좀 했는데 세상에 음이 이래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요? 현을 갈았어요? 그랬더니 네. 근데 이 사람은 현을 갈아주고 어떡한 거야? 그런 처리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해? 그 사람이 엉터리였구나 하고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 무식한 거 생각 안 하는 거라. 예? 그러니까 나는 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어? 그러니 당연히 다음에 또 언제 기회 있을 때 봐드릴게요라든지 또는 그런 줄 아세요라든지 라고 얘기는 해야 되고 이런 후속 처리를 할수록 안전하다. 그래서 현을 가는데 꼭 자, 이제 장현씨 올바른 상태 적혀 있네요, 여기. 현과 프레임과의 얼마? 3mm. 현끼리 완전히 밀착해야 되고, 조일핀을 감기죠. 그렇지. 더 감기지 않아야 되고. 자, 이게 현 가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실습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튜닝 핀 교환하는 법 나왔군요. 핀 교환하는 법. 자, 현이 여러분 조율하시다 보면 이제 어떤 핀은 뻑뻑하고 어떤 핀은 헐겁다 편히 아시잖아요. 자, 교환합시다. 헐거운 핀. 헐거운 핀은 아주 짜증나요. 어떻게 한다? 헐거운 핀은 세 가지 방법. 우선 제일 처음에 무전 웬만하면 너무 심하지 않다 싶으면 이제 여러분 수료하신 분들이 밖에 하시다가 작업하다 전화 옵니다. 선생님 학원 피아노는 양반이에요. 꽂아가지고 띵 땡겨서 손을 놓으면 띵 자루째 가버려요.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건 뭐예요 지금? 핀이 토크가 없어지는 거야 지금. 헐거워져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수리를 해야 돼. 자, 수리해야 됩니다. 어쨌든 맨 처음에 하는 방법. 벌써 이렇게 가버린 정도면 빼고 오버사이즈 바꿔야 되든지 뭘 해야 돼.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닌데 조금만 좀 헐거운 듯하다 그러면 맨 처음에 처리해 볼 것이 때려 넣는 거예요. 얼마 들어가? 3mm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망치. 네, 망치로 해요. 탁 때리세요. 온 집이 울리는 거야. 네, 탁 때려. 저는 현 갈아야 되는 일보다 이 망치로 때려놓고 싶은 집이 더 많았었어요. 헐거운 상황이 그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치로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면 3mm 들어가니까 벌써 핀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좀 뻑뻑한 상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고 피아노를 사러 갔어. 감정하러 갔어. 3mm 여유가 없으면 뭐라는 얘기야? 때렸다. 때려 놓은 거야. 바꿔 얘기하면 핀의 상태가 안 좋구나야.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mm 넣을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그래서 얼마까지는 버티고 써요. 근데 이 작업도 소용없다 할 정도의 심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오버사이즈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표준 규격이 얼마죠? 6.95 플러스 마이너스 0.05. 그래서 6.9mm 내지 7mm예요. 이 핀을 빼보니까 7mm 표준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오버사이즈를 바꾸는 건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얼마라고 그랬어요? 7.2mm야. 7.2mm를 바꾸고 끼우면 좋은데요. 문제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 이 핀이 6.9mm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거 보면요 6.8mm도 있어요. 어? 또 7mm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6.8mm 핀이었다고 생각해. 해봐요.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건 얼마? 7.2mm야. 꽂아보면 어떨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새 오버사이즈로 바꾸는 한계는 그 기존 핀보다 0.2mm 굵은 핀이 표준이에요. 근데 7.2mm 내가 살 수 있는 거고 또 7mm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럴 때 무조건 우리가 오버사이즈로 바꾸기 이전에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슬리브 한다 그랬어. 자, 필기 보시면 또 있어요 밑에. 슬리브 사용법 써져 있군요. 슬리브는 어깨 무릎을 수리하는 거다. 슬리브가 뭐예요? 어깨 팔인가? 슬리브란 말이 팔이란 얘기야? 소매? 소매. 여기 이 여기다가 쐐기를 꽂아 넣잖아. 쐐기를 꽂아 넣자. 자, 재료가 뭔가 보세요. 고로스니, 대나무니, 대패밥이니, 샌드페이퍼니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게 좀 어떠냐면 25mm고 폭이 10mm쯤 깊이가 10mm쯤 된 거. 그래서 전에는 저거 대나무를 썼어요. 근데 지금 대나무 구하기도 쉽지 않고 작업도 귀찮고 더 좋은 걸 발견했어요. 요게 유머나 클 수도 있고 좀 쓰고 남은 거예요. 요게 뭐냐면 텍스타일 페이퍼 섬유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헬멧 속에 들어가는 이런 소재들이에요. 아주 종인데 찢어지지가 않고 아주 딱딱한 섬유종이에요. 얘가 아주 만만해요. 이렇게 이런 사이즈로 지금 샌드페이퍼보다 훨씬 강한. 샌드페이퍼도 편하긴 한데 막 꺾으는 그 모래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막 싹 빼고 아주 기분 나빠서 난 못 쓰겠어요. 그래서 아주 이거 좋아요. 자, 이런 사이즈로 좀 잘랐어요. 얘를 슬립을 해야 되니까 헐거운데 아무리 헐겁더라도 이게 그냥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 어떻게 뺄까요 이 핀을? 돌려 빼. 뭘로? 해머. 어디 쪽으로? 반대쪽으로 해 돌리면 빠지겠죠? 이 혀는 어떻게 돼? 뒀어야 돼. 그러니까 한두 바퀴만 풀면 얘가 느슨해지겠죠? 그럴 때 이제 빼놔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딱 빼놓고 계속 돌리세요. 그럼 빠져나와요. 만져보면 따끈따끈해요. 많은 마찰 때문에. 자, 그냥 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꺼놓고 기존 핀도 또 다시 넣어. 그냥 돌리면 또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망치로 한 3mm쯤은 넣어야 돼. 전혀 나사산이 없으니까. 얘하고 같이 넣어서 탕탕 때려 넣으세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어떨까? 뻑뻑하지. 이거 뭐 한다? 슬리브 한다. 슬리브 한다. 이 작업, 그래서 여러분 피아노를 보면은 이 빨간 것 밑에가 다 보이죠? 여러분들이 끊어져서 현가할 때는 내가 반드시 뭘 해야 작업, 이 작업을 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되려면 뜯어내버려야 돼. 왜? 보기 좋게. 안 보이게. 근데 나는 보세요 하고 지금 내겨놓고 있지. 그래서 슬리브 한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는 하나 넣고 2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뻑뻑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핀술이죠. 되게 그래서 이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여의치 않으면 아예 이제 적당한 굵기에 2mm, 0.2mm 더 굵은 핀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그러겠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요. 보강액을 칠해준다가 있어요. 뭐냐면 시험에 어디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사용을 안 해요. 저는. 자, 보강액이라는 게 무슨 송진에다 뭘 섞은 뭐 이런 약품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랜드 피아노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랜드는 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위로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약품을 이렇게 투여시키면
뻑뻑해진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주사기 같은 데 넣어서 이렇게 품어 넣는 거예요. 그럼 작업은 편해. 그러니까 그랜드 피아노 이렇게 있으니까 밑에다 떨어지는 걸 맞게 이제 뭘 받쳐놓고 위에서 품어주면 돼요. 근데 얘를 보세요. 해보세요. 이런 채로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 품어 넣으면 어떡할 수 있어? 흘러내려요. 그럼 큰일 나. 나중에 해머라는 것도 이런 데 흘러넘으면. 그래서 저는 이건 나는 못할 일이라고 아예 포기를 하고 생각도 안 해봤어. 연구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눕혀놓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나 할 수 있어. 공장이나 중고샵 이런 데서야 엎어놓고라도 하겠지. 근데 이런 그런 문제는 보강액을 치러 넣는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핀수리법 뭐뭐 있습니까? 핀수리하는 방법. 일단 때려 넣는다. 오케이. 또 슬립한다. 또 보강액 넣어준다. 또 오버사이즈 바꾼다. 오케이. 이렇게 있겠네요. 자, 음향판 수립. 자, 그런데 점핑하는 핀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너무 핀이 뻑뻑해서 안 돌아가. 구멍이 너무 작으면 억지로 돌리니까 끽끽 하고 돌아가는 거. 이걸 뭐 한다 그래? 점핑한다. 또는 이 작업하면서 여기가 기름이 묻었어요.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수리하신 분. 선생님 핀이 너무 뻑뻑한데 WD 뿌리면 돼요? 이러는 거. 어떨까? 큰일 나요. 그 피아노 내버려야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 그거 어떡할 수 진짜 그 왼수가 돼. 왼수가 돼. 여기다 뭘 하면? 윤활유 뿌리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돌아갈 수가 없어. 픽 하는 거야. 그냥 쓱 이렇게 안 가요. 그냥 휙 점핑해 버려. 여기서 배우시던 분이 한번 레슨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학원을 하시는데 못 쓰는 핀에다가 연습한다고 윤활유 오케이 하고 이거 칠했어요. 정말로 이게 조율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또 오기가 있다 좋아 다 이제 수리하는 법 어떡하자? 분필칠하자. 내가 얘기했을거려? 이렇게 분필칠해서 넣기. 그러니까 이가 또 다 그것도 해본다고 해보고 또 하고 또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중국 가게 가보세요. 많은 조리사분들이 아유 핀수리 하세요, 버리세요, 바꾸세요,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온 피아노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핀들을 빼서는 버리진 않아요. 깨끗하게 아세톤으로 잘 닦아서 한 대분 놔둬. 또 다른 피아노 넣은 거 있어? 그러면 이 피아노 이 굵기가 저기 되겠다 하면 그 피아노로 옮겨가고 그 피아노 꽃을 또 잘 닦아놨다가 또 다른 피아노에 옮겨가고 뭐 녹슨 건 아세톤으로 지우면 돼. 네, 깨끗하게 닦아줘. 박혀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건 안 되거든요. 이제 중고샵에서 젤을 이제 깨끗하게 할 때는 드릴에다 브러쉬, 아이언 브러쉬, 철 브러쉬 그걸 다 용접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개를 가지고 칙 하면 막 핀 녹을 좀 닦아낸다는 건데 그걸 깎아내는 거죠.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향판 수리법 그랬군요. 자, 점핑핀은 어떻게 고칩니까? 반드시 문제 나옵니다. 음향판 수리 그랬어요. 자, 첫 번째가 향판이 갈라졌다 그랬군요. 자, 어떡하자? 향판이 어떤다 그랬어요? 나무결이 치밀하게 돼 있고 어떻게 해놨다?